안녕하세요. 슬로우 주식입니다. 8월 30일 테마 및 마감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3시 8분인데요. 일단 코스피 종합을 보시면 0.43%, 코스닥 종합은 0.87% 상승 중이고, 투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기관한계와 금융투자계가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뭐 개인들은 그냥 다 매도 쪽으로 돌리고 있고요.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아까 제가 관심 종목 공부용 영상을 찍었는데요. 영상을 찍자마자 이제 시간이 이게 끝날 시간이 돼서 바로 마감 시황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먼저 찍은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매수할 때 관심 종목 가지실 때 조심하셔라. 그 이유가 코스피는 상승하고 있지만 차트상으로는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다. 위에 매물대에 막혀 떨어질 것 같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여기서 보시면 이 박스권, 여기 하단 박스권, 위에 상단 박스권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일단 막혔다고 보시면 돼요. 비록 상승이지만 음봉. 이 부분을 좀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 종합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는 음봉이에요. 일단은 뭐 상단 부분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고는 있지만 일단 추세도 벗어나지 않고 다시 타기는 했지만 그 강도가 그닥 센 것 같진 않아요. 일단 계속 음봉으로 떨어지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주의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그 개인 소비 지출 PC인가요? 미국 증시 발표 또 있으니까 거기까지 보시고, 지금 경기가 뭐 침체로 가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서 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섹터 그룹별 종목을 보시면요. 오늘 보시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 다음에 라닉스, 이런 게 DY 상한가를 갔어요. 이거 DY도 자율주행, 라닉스도 자율주행,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자율주행, 스마트 레이더스. 아우 더 올라가네요. 이거 아침에 이거들로 단타 치는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아우 더 올라갑니다. 마음이 좀 아픕니다. 예. 인포뱅크도 이것도 자율주행으로 들어가고요. 일단은 지금은 뭐 자율주행 관련주가 오늘의 뭐 증시를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AI 챗봇 같은 경우도 마음 AI가 갭으로 떠서 위에서 상한가를 갈 줄 알았는데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도 지켜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폴라리스 오피스는 이거는 조금 더 좀 지켜볼 마음이 있으신 게, 상한가 갔는데 거래량이 빠지지 않고 계속 N자형으로 빠지고 있어요. 혹시라도 20일이나 좀 더 내려가서 60일선, 이 세력선 추세선에 걸친다면은 한 번 또 시세를 좀 분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올라가는 각이 상당히 좀 세긴 셌어요. 근데 내려오는 각도 만약 이렇게 세다면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상한가를 갔지만 일단은 추세가 그렇게 크게는 바뀌지 않았어요. 이게 벤츠, BMW 그쪽으로 자율주행 관련으로도 알고 있는데, 뭐 테슬라 쪽도 이 얘기가 살짝 나오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근데 대부분 BMW 유럽 쪽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일단은 추세는 꺾었지만 일단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갭으로 가서 매물대를 테스트를 할지 아니면 바로바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이제 상한가 봉은 항상 중요합니다. 이게 상한가 봉은 그만큼 단단한 저항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지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받고 다시 좀 여기 테스트하러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 점 유의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일목균형표상 매물대는 뚫었는데 일단 이게 파람전선, 이게 저는 뭐 단테님한테 받은 게 아니고 그냥 따라서 만들어 본 겁니다. 비슷하게나마 만들어 본 건데 그래도 약간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이걸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점선은 뚫지는 못했어요. 일단은 뚫지 못했다는 거는 그동안에 이 추세 매물을 확실하게 뚫지 못했다, 이 고점들을 뚫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주의하셔가지고 뭐 내려오거나 할 때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자율주행 관련은 모트렉스가 대장이에요. 원래는 모트렉스가 대장이죠. 역사적 신고가도 찍었고, 역사적 신고가인데 다시 한번 여기까지 올라갔고,
역사적 신고가를 간 종목은 좀 더 지켜봐 주셔야 돼요. 항상 이게 역사적 신고가라는 거는 모든 물렸던 일반 분들에게 다 본전가를 주는 부분이라, 만약에 자율주행이 정말로 된다면은 어느 정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만약에 좀 더 떨어진다면은 차트 돌리고 하는 자리를 보고 확인하신 다음에, 혹시라도 뭐 여기나 여기가 지지 자리니까요, 이게 전 고점이 지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자리까지 떨어지면은 관심 좀 가져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거래량 터졌는데 나간 흔적이 없어요. 이런 거는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세요. 언젠간 이거 돌파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자율주행이 대장격이어서 자율주행 쪽을 좀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동향 및 마감 시황 쪽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자율주행차 현대차 레벨 3 자율주행차 상용화 추진 소식의 상승. 항상 출처는 전 인포스탁이고요. 이 같은 소식에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유질로버,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DY, 인포뱅크 등 자율주행차가 테마가 상승.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여기 적혀있죠. 제가 이거 가져왔는데요. 이게 현대모비스와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 업체를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다. 아유, 발음 죄송합니다. 라닉스는 무선통신 관련 솔루션인데 솔루션으로 적혀있네요. 솔루션 전문 업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자율주행차가 시세를 분출했지만 추세가 다 바뀐 것은 아니다. 일부 돌렸을 뿐이다. 그러니까 지켜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주는 차세대 HBM4 이게 뭐 전력을 좀 절감해 주던가요? 아무튼 뭐 이거 자세히 저번에 한번 봤다가 또 까먹었는데, 일단은 한번 또 반도체 관련주는 우리나라의 상당 부분 매출, 우리나라 국가 기관 산업이죠. 반도체는 항상 지켜봐줘야 합니다. 이게 이번에도 그 대시세 구간 느끼셨잖아요. 반도체가 이끌어주고 나머지 소부장이 이끌어주고 그런 식이니까요. 언젠가 다시 반도체 수급이 또 빨라질 날이 있을 겁니다. 뭐 그때는 이제 반도체 공부 많이 하셨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차전지 전기차 등인데요. 테슬라 등 미 전기차 업체 주가 상세 및 한 양극재 대규모 수주 기대감. 항상 기대감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죠. 더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기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도전하기 힘든 자리죠. 만약에 떨어지면은 먹을 자리보다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건 항상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폰 애플 9월 행사서 아이폰 15 공개 전망 등의 상승. 아이폰의 관련주로 또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가다가 뭐 이어폰 관련주도 또 할 것 같은데요. 이어폰 관련주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떤 거였더라? 나중에 혹시 생각나면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방송신문, 제가 이건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그 이동관 그분이 그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이 된 다음에 YTN이 2022년 한국 KDN이 대주주인데 2022년 이사회에서 매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라는 거를 얼마 전부터 제가 계속 해드렸는데, 이미 시세는 좀 분출했어요. 뉴스가 나오면은 그 부분부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미 뉴스에 나올 정도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란 게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더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밑으로 빠진다면은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인데요. 이게 비트코인 관련해서 뭐 미국에서 소송이 있었어요. 아침에도 제가 방송에 알려드렸는데 소송이 있었는데 그 소송에서 다시 재심사해라 라고 말을 해서 현물 ETF 상장 기대감이 상승했습니다. 재판이 다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재심사하라고만 했으니까요. SEC 그 증권위원회에 그렇게 보고가 내려갔다고 하니까요. 이거는 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가상화폐라는 거는 저는 주식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가상화폐에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요. 다만 이게 가격이 떨어져서 제가 벌 수 있는 구간이 온다면은 저도 다시 할 생각은 있습니다.
핀테크 금융위원회 핀테크 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소식의 상승. 어제 핀테크 관련해가지고 삼각격자 관련이었죠. 삼각격자 관련 그 CQ센, 그다음에 한국정보인증이 있는데 CQ센은 올라가고 한국정보인증은 떨어졌어요.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도 상한가봉이었는데 밑으로 빠져주면은 이런 것도 계속 봐주셔야 합니다. 거래량도 좀 터져줬고요. 상한가봉은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훌륭한 지지인데 그 지지가 무너져서 일부러 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그 지지 빼는 자리에서 다시 돛지형이나 이렇게 약간의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올 때는 정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니면은 추세가 완전히 바뀌고 눌렸을 때 그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AI 챗봇 챗GPT 등입니다.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AI 챗GPT 개발사 오픈AI 연간 수익 10억 달러 예상. 구글 워크스페이스용 듀엣 AI 출시 소식 등의 상승. 이 같은 소식에 마음 AI 같은 경우는 지금도 위로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인포뱅크는 자율주행이랑 엮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이랑 엮은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바이브 컴퍼니 등 AI 챗봇. 근데 이거 AI 보셔도 꼭 그 기업 분석은 하셔야 돼요. 만약에 계속 실적도 안 나고 기대감으로 갈 수도 있지만 자본이 50% 부채가 자본보다 많아진다 하면은 상패 가능성이 언제든지 열려있기 때문에요. 그 5개년도 또 손실이 되었는가, 그런 것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원격 진료, 복지부 비대면 진료 지침 중 재진 기초 초진 허용 지역 보완 소식의 상승. 이 뉴스가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아침에 안 전해드린 것 같아요. 이미 뭐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는 시세를 한번 분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바로 시행이 안 됐고,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처럼 이렇게 추세를 완전히 돌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윗골이 달리고 있는데 그 점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만약에 진짜 원격 진료해서 원격으로 갖다 약도 치료받고 한다면은 일단 테마가 상승은 할 겁니다. 근데 과연 그게 환자에 좋을까는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제가 건강이 좀 약간 안 좋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보면서 마음으로 진정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이게 1대1로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게 환자한테는 정말 어쩔 때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환자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괜찮습니다. 여기서 약 열심히 드시고 운동하시고 마음도 좀 다스리시면 좋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가 따뜻하게 다가올 때가 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테마는 테마입니다. 어차피 주식을 해야 되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테마 동향을 정리해 보면은요, 뭐 일단 신소재 관련주들은 다 지금 안 움직이는 추세예요. 맥신, 초전도체 뭐 이런 건 더 안 움직이고요. 오늘은 자율주행이 되려면은 이제 당연히 5G, 6G가 같이 연관이 돼야 합니다. 일단 통신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두산 로보틱스, 좀 있으면 9월입니다. 그 다음에 AI, AI 항상 봐주셔야죠. 지금 엔비디아랑 뭐 구글 뭐 애플 쪽 AI가 있긴 했는데 뭐 어떤 쪽으로는 말이 나와요. AI 버블이다. 버블이 터지면 경기 침체가 심하게 올 거다. 그런 점이 있으니까요. 이거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항상 고점에서는 매매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코인 관련주, 이거는 반짝 뜰 것 같아요. 다시 재판에서 졌다 하면은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조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엔젤 사업도 포함되니까요. 아까 제가 비스토스인가 관심 종목으로 했는데 그게 신생아들 뭐 이런 쪽 관련주니까요. 그쪽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붉은 개미 발견이라는 거 제가 아침에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테마로 뜰지는 모르겠어요. 뉴스는 나왔으니까 일단은 제가 정리해드렸고요. 소금은 항상 봐주셔야 합니다. 오염수가 계속 있는 한 소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수 관련도 봐주셔야죠. 뭐 오염수 원전 관련주, 그 다음에 전선 관련주. 미국 뭐 태양광 풍력할 때 우리나라 뭐 전선 수주 받을 수 있다. 아침에 전해드렸습니다. LS 전선, 그 다음에 대한전선, 일진전기였나요? 그런 쪽. 그 다음은 원전, 뭐 소형 원전 모듈이죠. 뭐 이걸 계속 짓겠다고 하는데 가급적 이게 효율성은 좋다고 저도 확실히 합니다. 다만 후쿠시마처럼 저희도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지진이 울려가지고 저희 아파트도 여기 흔들렸는데 무섭습니다.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저희 후대를 생각한다면은 정말 세계 정치인들이 전쟁을 안 하고 신재생 쪽으로만 다 연관시킨다면은 이런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솔직히 다 정치인들 몇몇 정치인들의 결정 때문에 세계적으로 전쟁도 나고 빈곤 국가도 발생하고, 대부분 보면은 그 세계 정치인들의 지도자들은 다 살이 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살이 쪘어요. 예, 서민들은 말라가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우리나라 기간 산업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항상 봐주셔야 되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봐주셔야죠. 충분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 근데 지금 볼 때는 아니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충분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30일 테마 동향 및 마감 시황 끝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 금요일인가 아무튼 또 미국 개인 소비 지출 관련 지표 나오니까 그 점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